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중동 리스크를 잠재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전략 후광의 미국 증시. 간밤 증시의 상승 주역이라고 하면 단연 트럼프 대통령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이란에 대한 모든 공습을 취소한 상태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합의안에 서명할 거라고 밝히자 증시도 급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기술 중심 힘의 나스닥 지수도 장 막판까지 시원하게 오르면서 전형적인 전략 후광 장세를 나타냈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이란의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현재까지는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여전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래도 시장의 반응만 놓고 봤을 때는 종전 쪽에 조금 더 베팅이 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른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다우지수는 900포인트 넘게 뛰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26,000선과 7,400선에 근접하는 중인데요. 주요 종목 가운데선 오라클이 있었죠. 어닝 쇼크와 PPI 수치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속에서 모든 악재들을 한 방에 날려줬었고요. 그리고 어도비가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세부 항목 쪽에서 미스가 나면서 현재는 6% 정도 급락 중입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 이슈들과는 별개로 매크로 환경이 워낙 좋은 만큼 코스피 야간 선물도 간밤에도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심지어 오늘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도 예정돼 있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국가대표팀도 그렇고 모두 다 대박 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봤고요. 더 자세한 채권과 외환시장 소식들은 최세영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채권 시장입니다. 미 국채금리는 예상보다 끈적했던 PPI에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1.1%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6.5% 급등하면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에 클라크 벨린 투자 책임자는 높은 PPI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물가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4%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뜨거운 도매 물가에도 근원 수치가 완만해졌다는 점은 시장의 안도감을 불러넣었습니다. 이에 마감 상황 보시면 2년물 4.05%, 10년물 4.45%, 30년물 4.95%로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외환시장입니다. 달러는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이란을 강하게 공습할 것이라는 소식에 100선 위에서 움직였는데요. 이후 몇 시간 만에 공습 발언을 취소하고 오히려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히면서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99.6포인트에 거래됐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소폭 하락하면서 여객 시장에서는 1,515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유가도 중동 긴장이 완화되며 하락했는데요. WTI 4% 가까이 빠지면서 배럴당 8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유럽에서 종전 합의 서명식이 있을 거라며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해협도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유조선 업체 프론트라인 CEO도 신뢰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박 운항이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현재 하루 5에서 10척 수준으로 낮아진 통행량도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국채금리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는데 금 보시면 온스당 4,23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금 가격은 이번 주 들어 급락세를 보이면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된 점이 금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최근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밑돌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상승하면서 현재 63,000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동안 20% 넘게 하락하면서 한때 6만 달러 선 아래로까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이후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회장이 다시 비트코인 1,550개를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에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된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스트래티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스트래티지는 현재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약 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회사의 투자 전략 변화가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전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미주알 시간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주식 마감 내용 가장 빠르게 짚어드리는 미국 주식 알림 비주얼 브리핑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를 시사함에 따라서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로는 반도체와 AI 관련주들 짚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중동 전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여기에다가 오라클이 자본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가는 쪽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살펴보시죠. 먼저 오라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나게 됐는데요. 실적은 잘 나왔지만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지금 40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클라우드 관련한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다라는 부분들도 아쉬움을 더했고요. 그런데 주요 증권사들은 수주 잔고를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며 매수 유지 의견을 내놨지만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8%가량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음 종목은 인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에이전트가 확산됨에 따라서 CPU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지금 CPU 기업들이 다 함께 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냈었고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해서 매수로 2단계나 상향 조정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소로 미치게 됐습니다. 9%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라클이 지금 대규모 자본 지출 확대를 시사함에 따라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가는 쪽이 생겨났는데요. 반도체 장비단이 그 수혜를 받아가게 되면서 오늘 장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1%의 강세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일부 걷히게 되자 M7 기업들도 온기를 받아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확대를 시사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대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알파벳을 살펴볼 텐데 지금 구글이 삼성과 함께 AI 칩 생산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ISPC라는 차세대 칩인 이 TPU를 주요 부분의 일부분을 지금 삼성과 이나노 공정으로 제조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온 건데요. ISPC는 아직까지는 설계 단계고 2028년쯤에는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캐펙스에 대한 투자도 늘려가기 위해서 최근에는 대규모 유상증자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소화해낼지 일단 간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0.36%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캐펙스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의 경우에도 시티은행 등으로부터 26조 원 규모의 대출을 확보하면서 빅테크 AI 자금 조달이 가속화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부채를 내면서까지 자본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일부 경계감은 있긴 하지만요. 간밤에 아마존 1.3%의 강세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EU 내에서 순차적으로 FSD 소프트웨어를 승인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벨기에에서 테슬라의 FSD가 판매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승인을 받게 된 거고요. 이번 벨기에 승인을 통해서 테슬라의 유럽 자율주행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간밤에는 4.5% 강세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세한 종목 이야기들로 함께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인튜이티브 머신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우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15%의 강세, 로켓랩과
스페이스 모바일도 나란히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반입니다. 여행업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나반의 경우에는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 또한 높여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나반 애니웨어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성장세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어대시인데요. 미국 음식 배달 앱인 도어대시 AI 챗봇을 도입함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함께 생겨나는 모습이었습니다. 2.3%의 강세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알 브리핑 시간이었고요. 더 자세한 소식들은 월가를 움직인 뉴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외신들 헤드라인 보고 오셨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은 경제 지표부터 중동 상황 업데이트, 여기에 또 세계은행의 보고서까지 올라와 있는데, 민재 아나운서, 헤드라인 가운데 투자자들이 우선 환호할 만한 그런 소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제 정말 종전 합의 가까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의, 이제는 사실상 타결됐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당초 오늘 저녁으로 예정했던 이란의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한다고 간밤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 폭격 명령은 철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 등 모든 관련 당사국자들의 승인을 마친 상태였고요. 이 서명식 일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 최종 타결 전까지 미국의 해상 봉쇄는 전면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양측이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았던 상황에서 나온 극적인 반전입니다. 최근 미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되고 미국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그리고 휴전 붕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발표 불과 5시간 전까지 이란의 석유 인프라 장악을 거론하면서 강한 타격을 또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최고 지도부의 전격적인 합의 승인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중동 정세, 이제 단숨에 외교 국면으로 또 급전하게 됐습니다. 아직 이란의 공식 입장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 합의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고, 관련 문서들은 거의 최종 형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합의안 서명은 곧 유럽에서 내려질 예정이고,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이다 라고 일정도 덧붙였습니다. 합의안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번 양해각서 MOU가 최종 체결된다면 이 4개월째로 접어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공습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합의안이 서명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근데 이란 쪽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쪽에서는 아직 합의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밝힌 상태여서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PPI가 또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CPI에 이어서 간밤에는 또 P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PPI 역시 3년 반 만에 이 그렇죠.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가 발표됐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6.5% 급등하게 되면서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전월 대비로도 봤을 때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이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직격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까지 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PPI는 통상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 전날 발표된 고물가 CPI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한층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빠르게 또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물가 지표가 뜨겁게 나오면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고용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실업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래도 미국의 고용 시장 예상보다 조금은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처럼 치솟는 물가 압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고용 시장 예상보다 완만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주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4천 건 증가한 22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1만 9천 건을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신청한 연속 청구 건수 역시 전주보다 2만 4천 건 늘어나게 되면서 이 179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구직자들이 이제는 새 직장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조금은 늘어났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뜨거운 물가 또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고용 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를 둘러싼 시장의 셈법 더욱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인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실제로 간밤에 금리를 올렸던 곳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이 간밤 있었습니다. 이 유럽 중앙은행 ECB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 불안에 대응하면서 3년 만에 깜짝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 겁니다. 이 G7 중앙은행 중 가장 먼저 긴축 포문을 열게 되면서 예금 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로존의 근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전쟁 타격을 입은 유럽 경제가 이번 긴축으로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공존하게 되고요. 이와 함께 정책적인 실수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는 어떤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미치고 있을까요? 네, 이 세계은행의 글로벌 전망치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 급등 그리고 또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맞물리게 된 건데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까지 추락할 것이다라는 통화 당국의 경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낮춘 2.5%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4%대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이 결국에는 비료 또 식량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연쇄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쟁이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세계 성장률 1.3%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확실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게 좋아 보일 듯 하고요. 끝으로 내일장 일정도 같이 보시죠. 보시면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일정이 예정돼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과 함께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